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검찰 고위급 인사와 직제 개편 등 일련의 검찰 개혁 과정에 대해서 잠잠하던 검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동안의 권력을 놓는 데 따른 불만도 있을 것이고 귀담아 들어야 할 문제 제기도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씩 검찰 내부에서 목소리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어제부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김웅 검사의 글과 또 사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윤석열 사단 고위 간부가 지난주에 이미 물갈이가 됐죠. 네. 대폭 물갈이가 됐습니다. 핵심 3인방은 다 뭐 좌천성 승진이다. 또 지방 발령이 났고요. 네. 이런 상황인데 김웅 검사가 약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부장검사죠. 첫 번째 타이밍도 있지만 이제 법무연수원 교수이고 부장검사입니다. 네. 하지만 조금 연성화의 길을 걸었던 검사라는 거예요. 강골 검사의 경우에 네. 반부패 강력수사부 출신이라든가 혹은 특수통이라든가 네. 그런데 주로 형사부에서 네. 가장 일반적인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네. 본인도 이제 그 장문의 글에 자신의 어떤 그 검사 업무를 돌아보면 그렇게 튀는 검사가 아니라는 걸 알 것이다라는 네. 취지의 길을 담고 있고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머리에 각인된 것은 검사 내전이라는 책을 쓰셨죠? 예, 책을 네, 썼고 그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드라마가 네. 베스트셀러가 됐고 또 네. 드라마화도 됐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검사의 정말 그 열정적인 일상을 네. 그렇게 이제 보여줬던 검사가 왜 이번에 검경사건 조정안 특히 검찰 개혁에 이렇게 강한 반발을 하면서 사기극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는지 네. 상당히 궁금하고 의아한 점이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웅 부장검사가 가장 직접적으로 비판을 한 대목은 말씀하셨습니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맞습니다. 이 부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장문의 글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리 있는 대목을 꺼내 본다면 네. 맹견을 풀어놓게 되는 것이다. 경찰이라는. 그러니까 경찰을 맹견에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통제 장치 없이 어찌 보면 그동안 경찰을 통제하던 게 검찰 아니었겠습니까? 수직적 관계였는데 이제 풀려난단 말이에요. 지금 어제 뭐 라디오 인터뷰를 보면 이형세 경찰청에 네. 이 수사 구조를 개혁하는 단장이 네. 자 우리는 더 이상 검찰의 심부름꾼이 아니다 이런 또 표현도 썼어요. 네.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맹견이다. 이 위험한 경찰을 경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원래 검찰 개혁을 할 때 같이 얘기가 경찰도 됐었습니다. 함께 개혁하기로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김웅 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에 깊숙이 관여했던 검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전체 진행 과정을 알고 있었을 작년 것이고 7월까지만 해도 검찰 쪽의 단장이었다. 맞습니다. 검찰 측 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때 정부가 약속했던 경찰 개혁은 쏙 빠지고 네. 검찰 개혁만 도마 위에 올라 있느냐 지금 이런 질타예요.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좀 국민들에게 별로 이롭지가 않다라고 하는 강한 취지의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김웅 검사가 얘기했던 경찰의 개혁 부분, 이게 대표적인 게 자치경찰제하고 네. 정보경찰을 줄이거나 없앤다 네. 이런 부분이었는데 맞습니다. 이건 사실 경찰의 문제점으로도 많이 지적이 돼 왔던 거죠. 지적이 돼 왔고 네. 또 이 경찰 내부에서는 네. 우리도 자체적인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권이 이제 1차 수사 종결권이 검찰이 놓게 되고 경찰로 오게 되잖아요. 네. 어쨌든 경찰의 권한은 강화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 안에서 한껏 지금 몸과 목소리를 낮추고 있는 상태인데 이 개혁안을 짜고 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좀 분리하는 것.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정보경찰은 좀 악행이 많았습니다. 역사적인 과정이지만 네. 그것을 합리적으로 바꾸면서 좀 이 줄이는 것 이런 기능도. 부분들인데 네. 지금 자치경찰 문제는 없는 건 아니에요. 어디 들어있냐면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지방선거가 있던 2018년에 네. 올해가 적기입니다라고 강조했고 정부안이 나왔던 개헌안 안에 개헌안 안의 개헌안 핵심이 안에 들어있다. 지방 분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방 분권 안에 자치경찰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자치경찰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단계적으로 지역의 민생 치안만 일부 담당을 하고 수사 권한도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를 정부 안에서는
개헌에 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사 조정안에 포함이 안 포함이 안 됐죠. 됐지만 이번에는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 계속해서 네. 추진하는 방향이다라는 거는 지금 정부 입장이라고 정부의 봐야 입장입니다. 됩니까? 그리고 지방 분권과 자치경찰은 네. 붙어 있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이런 반론도 있었죠. 왜냐하면 지방직으로 돼 있던 소방관들은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네네네. 왜 경찰은 모두 다 현재 국가직인데 이걸 굳이 지방직으로 또 쪼개려고 하느냐. 소방관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다시 네. 경찰에서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우 단계적으로 조금씩 쪼개는 방안이 들어 있는데 자, 문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이미 자치경찰이 되면 검찰 개혁도 고려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라는 한 이제 전제 조건이다라고 조건부를 얘기했었죠. 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검찰 개혁이 먼저 그 물살을 타버렸죠. 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김웅 검사가 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문제점 뭐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네. 경찰이 검찰보다 더 믿을만하다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없죠. 네. 양쪽 다 불신인데 네. 그동안은 경찰 위에 있었던 검찰이 더 강한 권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특히 경찰은 어쨌든 검찰의 통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을 통제하는 조직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도 조정이지만 네. 공수처가 설치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검찰도 드디어 역사상 처음으로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인데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제하는 게 더 급하다라고 본 것이지 그렇죠. 그렇다고 경찰을 훨씬 더 신뢰한다든가 이렇게 속단할 수는 결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두 조직이 이제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됐을 때 국민을 향해서 네. 우리가 더 국민에게 친절한 봉사자다. 일종의 선의 경쟁이 네, 시작되는 수 더 있다. 치안의 이제 천병이다라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출발선에 이제 스타트 라인에 쓴 겁니다. 네. 준비 땅 하면 함께 달리면서 앞서가는 쪽이 국민의 박수를 받는 쪽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의도 나왔고 네. 이인영 원내대표도 자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이 이제 마무리됐을 뿐이지 네. 이제 실행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근데 그 주체는 누구냐? 검찰과 경찰인 거예요. 그럼 심판은 누구냐? 네. 국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뭐 하나 완수된 게 아니고 지금의 제도가 다소 바뀌는 실험적인 상태, 과도기에 돌입한 것으로 봐야 되고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가야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김웅 검사의 이 장문의 말씀 내용도 일리가 있는 대목이 있어요. 네. 다만 이 시작과 결론이 너무 좀 극단적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네.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와중에 이 사기극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바람에 오히려 글에 좀 일리 있는 내용이 빛이 바랬나, 폄훼되고 오히려? 훼손된 것 아닌가. 너무 좀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는 극단적인 결론을 일찍 내려버려서 아쉬움이 남는다. 알겠습니다. 이런 평을 드리고 자, 싶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어떤 불만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일리 있는 문제제기라고도 볼 수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봤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번 수사권 조정안을 잘 보면은 여전히 검찰이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또 보완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련돼 네, 있고 또 생각해 보면 검찰이 지금 뭐 불만을 크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비하면 검찰이 잃는 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또 반론도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직제 개편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자 반부패 강력 수사부를 4개에서 2개로 줄이잖아요. 줄였죠. 서울중앙지검만. 공공수사부도 줄였고요. 네. 공공수사부는 이제 3개에서 2개로 하나 없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13개의 이제 부서가 없어집니다. 이게 외사도 있고 네. 금융조사도 있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완전히 없앤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형사부와 공판부를 늘린다는 건데 형사부 이름 내에서 반부패 수사 못 하느냐 네. 지시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만 없어지지 하는 일은 예, 그대로 있을 수 그러니까 이름은 있다. 형사부지만 네. 다 이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네.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놓은 건 아니에요.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범위와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네. 이 금융이라든가 이 부패 문제라든가 네. 혹은 뭐 이제 선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찰이 수사하고 1차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게 넘겼지만 그러면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종결된 결과에 대해서 검찰은 개입할 수 없느냐? 경찰 측에서는 여전히 삼중장치로 개입할 수가 있다. 삼중장치. 네네. 적어도 우선 90일 내에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경찰이 수사 종결을 해도 반드시 기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네. 이걸 재판에 붙이는 것은 검찰이 결정이에요. 그런데 특히 불기소 사건의 경우에 네. 불기소 의견으로 이 혐의 없음으로 경찰이 종결했지만 검찰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재수사하시오라고 보안수사 90일 지시도 할수 내에 있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요? 그리고 개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보안 장치들이 있는데 왜 검찰이 마치 모든 권한을 다 뺏긴 것처럼 네.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너무 좀 과도한 과유불급의 액션 아니냐 하는 성토가 또 이 경찰에서도 나오고 있고 네. 또 법조계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어서요. 김 검사에 대해서 또 이제 고려대 법무대학원 교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받아치기도 해서 논란은 꼬리를 잇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지금 김웅 네. 검사 내부 게시판 글에 한 500개 이상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게 이프로스니까요. 그렇죠. 검찰 검사들만 달 수 있는 내부 게시판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500개가 네. 일반 기사 댓글이 아니라 네. 검찰 내부 조직의 댓글이라고 그렇죠. 하는 네. 엄청난 지지와 지금 반향을 그렇죠.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게다가 다 거의 뭐 김웅 검사 말에 동의하는 지지입니다. 듯한 네. 동의하는 내용의 어떤 지지 글일 텐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 행동에 있어서도 뭔가 검찰이 예를 들면 뭐 네. 줄사퇴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검사 회의를 연다든지 예, 뭐 이런 예. 것들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네.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다 보니까 네. 당시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검찰의 항명 사태를 많이 있었죠. 연상을 하세요. 네. 70여 명이 뭐 이제 사표를 들고 항명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보다는 저는 더 눈여겨보는 것은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이때 김준규 검찰총장이 네. 사퇴하거든요. 네. 이 왜 사퇴했냐면 당시에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넘긴 거예요. 지금 이번에 수사 종결권이 갔잖아요. 근데 수사 개시권이 경찰에 간 걸 국민들은 체감을 못 합니다. 어차피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다 검찰이 행사하는 거 아니야? 네. 수직적인 관계가 조금이라도 이동을 안 했다고요. 그런데 그때 수사 개시권을 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송광수 이 검찰총장부터 문제가 게시돼서 지금 이 김준규 총장이 사퇴를 하고 수많은 검사들이 또 항명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수사 종결권은 개시권보다 크잖아요. 우리 느낌이. 그러고 이제 검경수사권이 조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총장의 사퇴부터 이 검사 간부들의 줄사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임을 밝혔습니다.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 네. 이거는 저는 불신임하지 않는다는 집단 평가로 행동으로 보거든요. 나갈 가능성은 조금 적다라고 보시는 그리고 거고요? 윤 총장의 스타일상 제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라. 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기조를 유지해 준다면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과도기를 결국은 오롯이 겪으면서 가야죠. 전 김웅 검사에게도요. 이런 좋은 검사분이 사표 내고 나갈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이 수사권 조정의 과도기를 네. 함께 겪으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 주셨어야 되는데 네. 떠나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고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